네,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서부지법 그 애국 투사들 변호하고 계시는 소정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봉규 TV는 처음 출연하시는데요. 서부지법의 그 애국 투사님들이 지금 전체 몇 분 감옥에 계시죠? 지금까지 구속된 분이 한 90분 정도 된다고. 어이, 꽤 많네요. 네. 90분. 네. 90분인데 변호사님들이 이제 몇 분씩 맡아서 네. 변호사님 여러분이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네, 몇 네. 분 정도 수고하고 계시죠? 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23분 정도. 23분이 네. 90분을 몇 명씩 이제 나눠서, 맡아서. 예. 우리 소정인 변호사님 몇 분 맡으셨어요? 제가 이제 수사 입회하고 뭐 이렇게 피고인 네. 영장 실질심사 참여하고 또 공판까지 관여하시는 분들은 한 6분 정도. 6분 정도. 대부분 젊은 분들이죠. 아,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소 제가 변호사님 하고 맡은 있는, 네. 6분은 6분 중에서 네.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와, 진짜 다양하네. 네, 네. 오. 다양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죄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18일 날 공수처 차량의 그 진행을 막았다는 죄명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위력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공수처에 돌아가는 공수처 차량을 못 가게 막았으니까 그게 공무집행 방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고 특수 감금이다. 야, 네. 특수 감금이요? 예. 아니, 공수처 그 버스 말하는 거죠? 네, 공수처 승합차. 승합차. 네, 네. 그러니까 그 승합차를 막았다고 그걸 감금이래요? 네, 네. 야, 나 기가 막히다, 진짜. 아니, 야, 이건 너무한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 감옥에 계신가요? 지금 벌써 그러니까 18일 날 체포가 돼서 지금까지 감금이 되신 상태니까 감금이 네, 지금 2달 하고도 보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아니, 감금은 누가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누가 누구를 감금했다고 그래? 아니, 그 집회하면서 네, 그 차량 막는 거 그거 했다고 그걸 감금죄라고 그래. 그래놓고 그분들을 했네요. 네. 야, 이건 너무한 거네. 그 사실 그게 저희가 이제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대통령에 그러니까. 대한 수사가. 네, 그러게요. 그러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려면 정당한 공무집행이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그렇게 그렇죠. 돼야지. 예, 그러니까.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이라는 게 정당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와 영장 청구, 영장 실질심사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다. 불법이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고 또 설사 만약에 이게 법적인 판단을 봤을 때 뭐 공수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끝까지 뭐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 현재 법규상으로는 또 그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하여튼 인신의 구속과 관련돼 있는 법률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나 이런 수사권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런 의견들이 뭐 언론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설사 그게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고 보여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불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정당행위, 우리로서는 국민이 이 불법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사실 또 행위 태양이 두 분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선으로 또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두 분이 이제 공수처 차량에 문을 두드렸다. 문 좀 열어봐요. 진짜 오동훈 공수처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도 좀 당겨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무집행 방해 폭행이 되고 특수감금이 되고. 폭행에 특수감금이 돼요. 네, 문 좀 열어봐요 했다고. 네.
야, 네, 이거는 무법천지네. 그리고 이제 공수처 차량이 2대였는데 뒤에 후미에서 네. 이렇게 그분들은 뒤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방패 경찰이 다가오니까 거기 서 계신 분들이 얼떨결에 이렇게 네. 팔짱을 끼신 거예요. 팔짱을 끼시고 경찰들이 혹시나 뭔가 좀 이렇게 좀 과잉하게 행동을 할까봐 네.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좀 뭔가 좀 우리가 이렇게 방어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죠. 있었는데 이렇게 경찰이 다가오니까 뒤로 이렇게 뒤뚱뒤뚱 물러나다 보니까 공수처 차 후미까지 밀려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공수처 차량의 진행을 막았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고 감금이다. 이렇게 행위 태양이 그렇게 특정을 해서 지금 변호인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분들을 고발한 사람 주체는 공수처인가요? 아니면 어디? 공수처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죠. 공수처가. 네. 야, 큰일 날 놈들이네. 네. 이게 나중에 판결이 정당하게 나오면 그 고발한 사람들 오히려 무고죄에다 그냥 재판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감금해놓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구치소에. 그럼 이거 다 뭐 손해배상까지 하면 엄청나게 이거 배상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무죄를 받고 그 공수처에서 고소를 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거나 주장하는 분들이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면은 무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 가지 행위 태양이 있었어요. 사실은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공수처 차가 좀 부서진 면은 있긴 한데 우리 구속된 피고인들이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행사를 해서 그런 피해를 입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정작 그 뭐 타이어를 파손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안 잡히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계셨던 분들만 마지막에 이렇게 체포가 되셔가지고 네.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네요. 아니 얼마 전에 그 이재명이가 그랬잖아요. 최상목을 향해서 국민들이 최상목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공수처의 무도한 그 권력 남용을 국민들이 체포할 수 있는데 이재명 말에 따르면 체포할 수 있는데 체포가 아니라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항의하는 네. 말하고 항의하는 데모했다고 그거를 이렇게 가두는 행위는 이재명의 말하고 정면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체포하거나 구속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이제 문제는 서부지법 아니 반대로 공수처를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말대로라면 시민들이 그때 당시 서부지법 앞에서 공수처의 직권남용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는데 체포도 안 하고 그냥 막기만 한 거야. 보호해줬죠. 오히려 보호해 줬는데 그랬는데 잡아놓은 거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재명도 법조인인데 우리 소정희 변호사도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이지만 이재명도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지금 뭐 저도 법조계에 몸담고 있어서 되게 사법부의 현재 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신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기준도 잣대도 일관적이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법치가 무너졌다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너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이렇게 그 거리에 나서서 저항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법치가 무너졌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좀 그 정의를 살려보려고 국민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진짜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이 사실을. 왜냐하면 공권력을 뭐 어마어마하게 방해하고 뭐 공권력에 대항해서 특히 경찰에 대항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뭘 집어 던지거나 뭘 부시거나 이렇게 해서 구속됐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이래서 모신 건데 이렇게 그 공수처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실제로 근데 막지도 않았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거기를 아마 그 공수처 공무원들은 직원들은 앞에 대통령 차가 나갈 때 뒤따라서 이렇게 싹 빠져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었나 봐요. 안 됐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자기네들 뜻대로 진로가 방해됐다고 감옥에 집어넣냐고. 그러니까요. 국민을. 네. 아 이런 무도한 아니 그 무슨 뭐 폭력이 없었네 그러니까. 네. 뭐 유리창을 깨거나 공수처 차량을 깨거나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을 하거나 이게 전혀 없었네. 없었습니다. 공수처 직원들 그냥 차 안에만 있었어요. 그래.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거 인신 구속을 시키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현장에서 체포되고 그 다음 날 조사하고 그 다음 날 영장 청구하고 이틀 뒤에 그 실질 심사해서 바로 다 구속이 됐어요. 야. 근데 실질 심사를 하는 의미가 있는지 이미 다 이렇게 구속을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네. 그 영장은 누가 발부한 겁니까? 서부지법에서 발부. 서부지법은 누구예요? 차은경 말고 누구예요? 아우 그때 이 판사가 워낙 그때 63명인가를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처음에는, 예. 공수처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들어가신 분하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영장 전담 판사가 한 게 아니라 나눠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나눠서 네, 했군요. 나눠서 실질 심사를 했던 걸로. 그렇게 무대기로 그냥. 네. 그 지금 6분 맡고 있는 중에서 그런 분들하고. 공수처 해당되시는 분이 3분 정도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 나머지. 그리고 세 분은 이제 그 건물에 들어가신 분인데 그분들은 나중에 체포되신 분들이에요. 나중에 체포됐죠. 예, 그 사실은 이제 법원 CCTV는 많지도 않고 선명하지도 않아서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는데 사설 이렇게 무슨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얼굴을 대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한 분은 그 현직 조합장님이신데 집에서 쉬고 잠옷 차림에 쉬고 계셨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제가 여기 집 앞에 주차를 하다가 사장님 차를 살짝 긁은 것 같은데 와서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시길래 그러냐고 그러면서 잠바 하나 걸치고 맨발에 슬리퍼 신고 내려가신 거예요. 거기서 체포를 했어요 경찰이. 야 그런 식으로 체포하나? 네. 이건 함정 수사도 아니고 이건 무슨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바지라도 갈아입고 가게 해달라 그랬는데도 그것도 안 되고 거기서 네. 아들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해도 안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압수하고. 그분은 뭘 하셨다고 체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법원에 들어갔다고. 법원에 들어가서 뭘 하셨는데? 법원에 들어갈 때 후문하고 이제 그 정문 사이에 좁은 통로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경찰들이 앞에서 막고 있었는데 혹시 경찰을 밀치거나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 타일 조각 같은 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근데 이미 뭐 당직실 창문이 깨진 상태였는데 아마 좀 그걸 화가 나시니까 이렇게 던져서 안으로 이렇게 타일 조각을 타일 조각을 안으로 던진 거. 네, 두 가지. 아. 그게 그래서 다중의 위력으로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그 특수공용물건 손상죄가 되고 그렇습니다. 야, 그 타이어 조각 어느 정도 크기 되나요? 아니, 요만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손바닥만한 타이어 조각을 안으로 던졌는데 깨진 유리문 창문 안으로 던졌는데 깨진 창문 안으로 던졌는데 그게 특수 공무집행 건조물 손상 미수 실질적으로 뭐 피해를 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상에 그것도 미수야. 네. 미수인데 저 구속이야. 네. 야 벌금도 아니고. 그 벌금은 나중에 이제 판결 받을 때 얘기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체포되셔서 경찰에 수사 입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장 발부되면 또 2차 조사를 하고 또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 기소하기 전에 또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3번씩 수사 입회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 영장 범죄 사실에 적시된 범죄 사실과 나중에 기소됐을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체포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과하게 부풀려 가지고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일단은 구속을 시켜놓고 네. 그리고 나서 구속 기소를 하면은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어주지 않는 한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형사소송법에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체포의 요건도 원래는 일단은 와라. 수사기관에서 일단 언제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으니 와서 조사를 받으십시오 해서 성한 출석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체포. 예, 제가 그냥 체포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와서 다른 한 명은 30대인데 그 MG 자유결사대라고 그 단톡방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단톡방 그 1월달에 가입해서 뭐 이렇게 정보 같은 걸 주고받고 뭐 의견을 나누고 했던 네. 그런 사람인데 그 MG 자유결사대가 마치 조직적으로 그 법원에 침입을 하려고 사전에 다 공모하고 계획해서 침입한 거다. 이거를 입증하려고 그분도 한 번도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집에 쳐들어와서 집을 다 수색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핸드폰하고 아이패드를 중국적으로 압수를 해간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아니 나를 오라고 했으면 난 그냥 갔을 텐데 조사받으러 갔을 텐데 그렇지. 왜 이렇게 했는지 이 납득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한 분 한 분이 사연이 참 네, 맞아요. 기가 막히겠네요. 그러니까 직업도 되게 다양한 제가 맡은 사건 아니어도요. 이렇게 그 처음에 이제 구속되신 분들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보면은 뭐 치과의사, 뭐 약사, 교사, 그다음에 뭐 기업 중견기업 사장님 그리고 뭐 대학생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과 연령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부터 7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20, 30대가 60%가 넘는 네, 20, 30대가 60%가 넘어요. 네. 청년들이 제일 네. 많이 네, 있죠. 네. 그런데 그 진짜 여성분들도 좀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각자의 그 울분을 못 이겨서 나오신 건데 집회에 참여를 하신 건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디 배우가 누구냐, 누구한테 돈 받고 왔냐, 어디서 뭐 이렇게 하라고 시켰냐, 뭐 그런 걸 별걸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다 각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핸드폰도 다 압수해서 포렌식을 했고 했는데도 결국 공모관계가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럼요. 네. 아니 우리 집회 나가서 보면 알잖아요. 광화문 집회도요. 다 각자가 다 나온 거예요. 뭐 조직적으로 동원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인원이 그렇게 많은 거지. 지금 헌재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젊은이들이 그냥 각자 나온 거지. 누가 뒤에서 조직적으로 사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 수사기관은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들 하는 식으로 네, 하는 그렇죠. 모양이지. 지들은 그렇게 했지. 지들은. 예? 5.18도 그렇게 했고 예? 지금 전부 다 그렇게 했지. 동원돼가지고. 아니 이건 참 5.18에다 대면은 그러면은 지금 버스를 막았다는 걸로 막지도 않았지만 막았다는 걸로 구속을 시키고 이 죄를 묻는다 그러면 5.18에 그 무기고를 털고 교도소를 털고 뭐 폭행을 하고 총을 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민주화의 영웅입니까? 무슨 범입니까? 아니 같은 잣대를 대면 폭동이잖아요. 폭동도 아니 공수처 차 막았다고 구속시키는데 그 사람들은 차 막은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최하 짱돌 던진 거고 최하가 총을 뺏어가지고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총을 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건 어떻게 처벌받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민주화의 영웅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안에 계신 분들도 네. 이게 너무 어이가 없으신 거죠. 아니 어이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이거. 그러니까 그 어찌 됐든 근데 그분들은 일단 이제 뭐 어쨌든 법원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 들어간 거는 내가 잘못한 건 맞다. 이렇게 또 그 그게 부분을 뭐 또 잘못한 인정을 거예요?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내가 구속이 될 만큼 잘못한 거는 없다는 거죠. 아 이것도 착하신 분들이다. 네 맞아요. 이게 우파 분들이 이게 엄청 착해서 착하시고요. 이래서 문제야. 그 안에 계시면서도 나라 걱정하시고 대통령 걱정하고 계세요. 아니, 들어간 게 잘못이라고 인정을 해요? 아니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법원에 들어간 게 죄입니까?
그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다른데요. 네. 만약에 이제 원래는 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다 다닐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요. 예. 그게 왜 죄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경찰도 경찰 저지선을 뚫려서 이미 다 오픈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건조물 침입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왜 죄냐고. 예. 그런데 아니, 다 구속이 돼 있어요. 법원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대민 봉사 기관이에요. 그죠? 국민이 아무나 들어가서 법원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소장을 제출하거나 차를 댈 수도 주차를 할 수도 있고 당직실에 뭐 일이 있어서 들어갈 아니 수도 그럼 있고. 문의를 하러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법에 따라서 법원은 국가기관이서 국가기관 어디나 대민 봉사기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들어갔다고 침입죄야? 거기가 가정집이냐고요. 가정집이면 침입죄가 되지. 이거 도둑놈들이네 아주. 그리고 그 들어갈 때도 그 부분이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정문은 끝까지 이렇게 경찰들이 막 포위를 많이 네. 경계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계시던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후문이 뚫리게 된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 경찰관 몇 명이 있다가 그 시위대 몇 명이 그 후문 철문을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갑자기 이게 확 딸려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후문에도 몇백 명의 시위대들이 있었는데 시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그게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으면 그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그때 석연치 않았어요. 예. 아니 그래서 그렇게 허술하게 그리고 해놓고. 갑자기 그 무렵에 또 경찰 병력이 싹 빠져나가고 몇 명만 그 앞에 서 있다가 이렇게 문이 열리니까 그냥 이렇게 뚫려버린 거죠. 네. 거기에 무슨 물리력을 행사한 게 하나도 아니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반대로 함정이라고 그런- 해석하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을 철통 보안을 한다는 게 아니라 가두리 의장에 가두기 위해서 일부러 열어놓고 그 싹 들어가면은 그냥 싹 체포해서 그다음 왜냐하면 그 계속 집회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집회에 좀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을 몇십 명을 그냥 싹 모범적으로 그 전에 왜 저 삼천교육대라고 있었잖아요. 네. 삼천교육대 끌려간 사람 중에는 억울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물론 조폭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사회에서 몇백 명을 싹 삼천교육대에게 가두는 효과로 나머지들을 조용하게 그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매일 집회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집회의 맨 앞에서 앞장서는 사람 몇십 명을 싹 일거에 청소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들어와라 그래서 싹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사실 좀 뭐 집회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소강 상태였거든요. 네. 그걸 노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찰 무전기 내역을 저희가 이제 증거 보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다른 루트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뭐 경찰봉인지 뭔지 이제 그 뭔가 그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철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요. 빠져나갔다는 경찰이 네. 그 순간에 거기를 빠져나갔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경찰과 공수처의 뭐 어떤 이 작전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되네요. 야 그렇게 그리고 법원까지 그렇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그냥 다 그렇게 와 90여 명을 네, 거기서 그냥 유튜브 촬영하다가 끌려간 사람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래서 락TV 하신 분이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체포돼가지고 거기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상은 증거 능력이 그러니까 이게 원본인지 그다음에 조작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으니 그거부터 우선 입증을 해라. 네. 그래야 재생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증거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 뭐 JTBC 기자가 무슨 뭐 거기서 뭐 폭력 행위 한 사람이 한두 명 있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앞에서 아주 리얼하게 찍고 있는데
그걸 무슨 저 같이 짜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울의 소리도 그렇고 네. 왜 저쪽 성향의 뭐 유튜버나 네. 언론이 와가지고 그거를 무슨 다큐멘터리 찍듯이 네, 그러니까. 한다는 게 굉장히 그 의도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영상이 이제 증거로 제출되면 그 부분을 그 촬영자와 그다음에 그 영상을 이제 받은 수사기관이나 이런 쪽에 증인을 세워서 그걸 좀 조목조목 좀 따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너무 억울하시겠다 그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이나 그럼 이제 좌파들 같은 경우는요 무슨 이제 이렇게 단체로 피해를 보잖아요. 그 무슨 협의회를 또 만듭니다. 뭐 예? 피해자 그 가족 세월호 보호소, 예. 무슨 가족 무슨 뭐 피해자 가족 무슨 이래서 그걸 뭐 또 거기에는 또 그 때만 되면 나타나는 그 집회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붙어서 이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그걸로 계속 이제 뭐 밀어붙이고 이러는데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구성이 됐나요?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그렇게 단체를 결성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저희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한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저희 이제 공동 변호인단을 통해서 네. 이렇게 서로 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이제 또 사선으로 하시는 저희도 사선이죠. 무료 변론을 하긴 하는 거죠. 무료 어쨌든. 변론 하시니까. 예. 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변호사를 별개로 선임하신 분들은 나름의 또 사정이 있다 보니까 막 공사시 인정하고 빨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도 그게 사실 이게 전체가 다중의 유력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기소가 된 상태고 또 이게 검찰에서 63명을 한 사건으로 한 재판부에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대략적으로 얘기했어도 18일 날 저녁에 있었던 공수처 차량 사건과 19일 날 새벽에 있었던 법원에 들어간 사건은 엄연히 시간과 장소와 행위 태양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로 묶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짜고 이렇게 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63명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근데 바람에 이제 포렌식도 했다면서요. 포렌식 했죠. 나온 거 그러면 없어요. 이제 안 짠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기소를 했어요. 안 짠 게 드러났으면 그렇게 기소하면 안 되죠. 같이 있었다고. 같이 들어갔다고. 같이 있었다고. 안에 안 짰는데. 네. 그러니까 공모 공동정범은 넣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넣지는 근데. 않았는데 거기서 당신들끼리 그 순간적으로 의사 형성이 돼가지고 다 그 여러 명의 세를 과시하면서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재판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게 그 많은 피고인들이 들어갈 법정도 없을 뿐더러 또 구속 피고인들이라 보니까 교도관들이 또 법정 안에 또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와서 저기 재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은 2명에 한해서 참관을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그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결국은 한 명도 못 들어가고 밑 아래층에 있는 그냥 영상 재판으로 보라고 하고 기자들만 안에 들어가서 재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이렇게 재판부에다가 좀 이의 제기 같은 걸 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재판부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건 공수처 차량은 공수처 차량 따로 기일을 잡고 법원에 들어간 건 들어간 대로 또 따로 기일을 잡고 또 인정하는 공수사실 인정하는 사건이랑 또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랑 또 분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재판하는 피고인 수가 한 7, 8명으로 이렇게 줄어 있는 상태라 조금 나아진 거죠. 네. 이제 자기들이 이제 큰일 나게 생겼거든. 가만 보니까. 이제 근데 이거 끝까지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면 지금 그러면 재판 진행 절차는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날 현장에서 구속되신 분들은 지금 한 3차까지 재판을 했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구속 사건이고 저희가 또 이제 증거 능력을 다투는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길에는 아마 그 동영상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검찰에서 입증한다는 취지고요. 네. 그게 이제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영상을 재생을 해서
곧 동영상에 대한 증거 능력 절차는 그렇게 밟을 거고 또 진술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이제 검찰에서 뭐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증인심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언제나 끝날 것 같아요, 대강?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니까 4월 중으로는 대략 마무리되지 않을까 4월 생각하고 중으로. 있습니다. 그 어떻게 예상합니까? 변호사님이 예상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네. 뭐 그 피고인들이 다 행위 태양이 다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 이제 저지선이 다 뚫려서 자유롭게 법원을 통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빨리 보석이라도 해서 네. 나와야 되는 거고 네. 저희가 보석 청구는 거의 대부분 해놓은 상태인데 네. 재판부에서 아직 결정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고하기 전에 미리 좀 풀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아주 정말 뭐 방화를 시도했다거나 이런 그 좀 재질이 좀 안 좋으신 분 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아이고 나왔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국가가 무도하게 이렇게 신체를 감금한 거 아니에요, 몇 달 동안. 그리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죠. 네네. 네. 예, 그걸 무죄를 받고 나서 반대로 책임을 물어서 하루에 얼마씩 위자료를 국가로부터. 국가 배상은 원래 무죄 받으면 받을 수는 있는데 네, 아니 거기에 그 정도가 더해서 아니라 더 해야죠. 네, 그건. 거기에 더해서 네. 네, 청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청구를 생각합니다. 해야 됩니다. 네. 청구를 해서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저기 뭐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구속이 되고 나서 구치소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송치가 되면은 검찰로 넘어가면은 이제 구치소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영치금 계좌가 나오는데 네. 저희가 그거를 다 이제 변호인단들이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단체나 이런 데다 이제 올려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좀 십시일반 이렇게 뭐 영치금을 거의 개별적으로 저희도 그럼 주십시오. 아,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영치금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영치금도 영치금이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나고 억울한 피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두 눈 똑바로 두고 국민들이 이걸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에 계신 분들이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 그런 그 영치금을 보내시면서 그 금액의 다가를 떠나서 그렇죠. 그 메시지를 이렇게 그럼요. 보내신대요. 네, 그럼요. 뭐 힘내시라고 하고 응원한다고 하고 뭐 이런 그 네. 글을 보내면서 해주시니까 그게 힘이 굉장한 나죠. 힘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꿋꿋하게 네. 버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